일본에서 이 신권을 발행하는 이유 중에서 이제 장록성 현금을 이제 수면화시켜서 이제 돌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신권 발행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요,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에 부가가치 높아지면은 같이 부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권을 발행하면은 여기 경제 효과가 제가 최근에 본 글들 중에 대부분 1조 6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대요. 근데 1조 6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뭐냐? 네. 이거 소위 말해서 그 신권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기를 제조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 인쇄해야 되잖아요. 일본은행에서는. 네. 그 인쇄기 제조사 그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이익을 보게 되는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조 6천억인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돈이 그러면 누가 지불하느냐 문제예요. 이 돈을 1조 6천억의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누가 다 지불하느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사용하냐? 보통 다 일본 은행이 이제 그걸 인쇄기를 사들여 와야 되니까 그게 일본 은행이 이제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없어도 될 돈이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판기 같은데 식별기 새로 신권이 들어가면은 그쵸. 그 식별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제조하는 제조회사는 돈 벌겠죠. 근데 그거 자판기를 놓아두는 일반 그 서민들은 네. 그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조금 보조 나온다는 얘기 있었죠. 네네, 얼마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3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그게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이제 30만 원 안팎으로 이제 네.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전체 금액의 뭐 한 20%나 될 거예요. 30%도 채 안 될 거예요. 네. 10%나 20%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전부 다 생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곳곳에 그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인식기가 있어요. 인식기. 네. 그 인식기가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제조하는 제조회사는 대박이 나겠지만 네. 그 돈을 지불하는 쪽은 누구냐면 전부 그걸 사서 사용하는 일본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과 실을 합하면 제로가 되는데 일본 국민 전체 GDP 이거에는 전혀 무관해요. 그럼 결국엔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그거 별로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들면서 그게 오히려 무용한 돈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효과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좀 더 많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은 뭐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하는 식당이라든가 뭔가 뭐 조그맣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을 받을 때 그냥 그 바로 현금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고받고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다 뭡니까 이게 식권 발매기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그 기계 자체는 다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조그마한 자영업자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기기 인식기를 교체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일본을 이제 자판기 대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자판기를 다 교체하고 하려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 소모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500엔짜리가 또 신권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동전. 오. 그것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 자판기에 신지폐 대응이라고 써져 있는 자판기들이 있더라고요. 생겼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7월 3일부터 발행되는 이제 지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좀 보고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발행이 7월 3일인데 그때까지 신지폐를 쓸 수 있는 기기의 비율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금융관계 ATM은 9할 이상. 90% 이상 이제 교체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역이라든지 그런 표를 사는 이제 건맥이 있죠. 티켓을 발행하는 기계. 그것도 8, 90%. 그 다음에 이제 콤비니라고 많이 하죠. 편의점 혹은 슈퍼의 계산대도 마찬가지로 80에서 90%. 근데 이제 코인 파킹, 그쵸? 이제 돈을 이제 동전이나 이제 지폐를 내고 이제 주차장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런 데는
50%.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점, 식권 발매기 50%. 그런데 가장 많은 음료 자판기 있죠. 이제 그게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요 버스 있죠. 일본의 버스. 버스에도 이제 새로운 동전이라든가 새로운 지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게 교체가 안 되는 게 많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나? 지금 내가 버스를 탔는데 호주머니에는 신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요. 승객들한테 그 같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한테 혹시 국권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10,000원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교환해서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지불하도록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융통을 하긴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갔을 때 조금 변화가 생겼던 거는 거의 현금이 많긴 한데 그 버스 탈 때 가끔씩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뭐 보여주고 하는 게 살짝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타이밍이 정말 안 좋게 신지폐를 발행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캐시리스 쪽 방향성은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사실은 목표치가 있어요. 몇 년 후에는 몇 %, 몇 년은 몇 %. 이렇게 이제 되도록이면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크레디트 카드라든가 뭔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무슨 페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자고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진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 뭐 도쿄라든지 그냥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소도시라든지 전체 지방은 좀 되게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디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캐시리스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권 같은 게 굳이 오히려 그런 어떤 방향성에 역행하는 역효과 뭐 이런 측면도 있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권이 발매되고 또 방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캐시리스 이런 문제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가계 금융 자산 구성을 보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예금 54.3%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13.3%예요. 유럽은 34.3%예요. 그런데 이제 채무 정권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일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가계 금융 자산을 구성하는 그 비율 중에 주식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37.8%예요. 거의 38% 가까이요. 유럽이 18.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대부분이 현금 내지는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리사가 이제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장롱 속에 있던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주식으로 좀 돌리게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제도가 추진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뤄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리사 정책을 폐문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롱 속에 있던 돈이 7조에서 9조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꼭 장롱 속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대부분의 이제 노년층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 가계 70% 정도는 노년층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신리사 정책에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노년층으로 보는데 요게 장롱 속에 있던 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일본 엔화를 가지고서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니까 신탁에다 맡겨놓으면 이 신탁이 어디로 투자하냐니까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60% 가까이를. 일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엔화를 팔아가지고. 그 미국 주식을 사려면은 달러로 가지고. 그쵸.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달러 타잖아. 그럼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엔저로 가는데 이게 상당히 큰
역효과 아닌가요? 영향을 미치는 게 신니사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 정부가 이 신니사 정책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돈을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확실히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그런 어떤 유인책을 해야 이 엔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개입을 하고 해서 뭐 600억 달러를 뭐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롱 속에 현금을 끌어내는 건 좋은데 이 돈들이 밖으로 나가서 달러 사는 데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또 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이제 신집회 발행으로 인해서도 어떻게 변할지 좀 많이 한번 지켜볼 만하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신집회가 나온다 해서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그 중에서 특히 반응은 이제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입이 이만큼 나왔다. 굳이 이게 없어도 어려운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식별기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돈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체 안 하겠다 하고 하는 자영업자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신권이 발매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